네, 리더님들 9시가 됐거든요. 예,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BBS 6주차 사회를 맡은 다이아몬드 이진아입니다. 리더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BBS도 어느덧 지금 6주차, 그죠? 이제 남은 2주차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달려오신 리더님들, 이렇게 참석하시고 이 속에서 함께 하시는 리더님들께 진짜 큰 박수 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오늘 낮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죠? 예. 오늘 낮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아프리카 대륙의 모리셔스라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되게 뭐지? 복지도 잘 돼 있고 안전하고 되게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는 민주적인 나라인데 되게 특이한 게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서 살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는 인도, 중국, 유럽, 아프리카 사람들이 진짜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너무나 잘 어울려서 살고 있는 그 영상을 봤을 때 그들이 본인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관대하기 때문에 각자 민족에서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여태껏 그렇게 잘 성장했지 않을까. 그 나라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리더님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단톡방이 뜨거우십니까? 어쩌면 조금 침체된 느낌도 드십니까? 다 다를 텐데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나는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가면서 그 방에 내가 에너지를 줄 수 있다면 더 멋지겠죠. 예. 6주차 정도에서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YMA 두 분 준비하고 계신데요. 4조의 박세윤 리더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님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는 박세윤입니다. 저는 사실 2기 때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였고 사실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스폰서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때 처음으로 2기 BBS라는 걸 들어왔었고 지금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기도 했고 해서 다시 3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 Y는 저에 대한 Y는 없었고 가족에 대한 Y가 가장 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서울 탑 리더이신 김지영 스폰서님께서 저의 Y를 꿈꾸게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저에 대한 Y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남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정말 여유롭게 뭐 등산 같은 것도 정말 하고 싶고 그 무엇보다 그런 시간적인 그런 경제적인 거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 여행을 정말 다니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스폰서님들처럼 정말 영향력 있고 그런 멋진 어른이 되었다고 상상을 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에는 내가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스폰서님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랬다면 지금은 이미 되어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세현 리더님, YMA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내 삶뿐만 아니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라는 리더님의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네, 리더님 응원드리고요. 그 다음 순서 4조의 최홍옥 리더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옥 리더님, 리더님 음소거가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메이를 발표하게 된 울산에 살고 있는 사조 최홍옥입니다. 저는 한 15년 전에 아메이를 리더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네. 이게 휴대폰이라서 그런지 안 들립니까? 조금 작게 들리지요? 안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울산에서 살고 있는 사조 최홍옥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아마 전화를 받으신 것 같아요.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잘 들립니다. 네, 폰 기종에 따라서 전화를 한번 받고 나면 소리가 작게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나갔다가 줌 링크 타고 예, 다시 들어오셨어요. 최홍 리더님, 조금 이렇게 통신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최홍 리더님 오셨어요. 들리세요? 네, 아까보다는 낫습니다. 이 와이파이가 잘 안 되나? 제가 방으로 들어와서 그런 건지. 예. 이제 좀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네, 조금 소리는 작지만 경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 거실로 나갈게요. 네, 생방송의 묘미. 워킹 스피치를 하고 계십니다, 리더님. 네. 잘 안 들리세요? 네, 괜찮습니다. 리더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 15년 전에 아메이를 한번 그때 만나서 제품은 그때부터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 조금 저도 힘들고 이래서 그만두고 이제 다시 제가 아메이를 지금 두 번째 다시 지금은 도전해가지고 지금 다시 만나가지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품이 옛날부터 그때부터 참 좋아가지고 그런 거를 먹고 쓰면서 캐시백을 받고 이렇게 어떤 그 플랜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고 지금은 이제 짬짬이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뭐 미팅은 진짜 참석은 많이 못해도 제가 이렇게 남편하고 지금 그냥 휴일에 이제 이렇게 제가 사업을 조금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 제가 아메이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장사를 거의 한 4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돈은 되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는 60이 딱 되니까 어떤 체력도 잘 안 되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또 그리고 희망이 제가 20년을 했어도 이 속에서 어떤 그런 희망을 이게 조금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메이가 이제 부업이 아닌 본업으로 제가 바꿔가지고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이제 이런 자유와 친구 부자로 우리 부부가 지금 노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용 리더님 혹시 폰의 볼륨을 좀 키워 보시겠습니까? 사이드에. 다 키웠는데요. 다 키우신 겁니까? 그냥 줌을 완전히 나갔다가 들어오셨습니까? 예. 줌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링크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잠깐만요. 네, 가끔 이렇게 폰 기종에 따라서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최신 폰들은 또 안 그럴 때가 있는데 최홍훈 리더님 나가셨을까요? 네, 아주 좋은 일 말씀하고 계셨는데 중간에 흐름이 조금 끊겼습니다. 그렇죠? 리더님들 기지개도 좀 키시고 저녁 드셨죠? 저녁 드시고 지금 약간 졸릴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이제 기지개 한번 켜고 쭉쭉 한번 쭉쭉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더님 곧 들어오실 겁니다. 그죠? 네, 쭉쭉쭉. 아우 잘하신다. 시원하게 물도 한잔 하시고요. 네, 리더님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들리세요? 네, 뭐 아까보다는 좀 낫습니다. 리더님 말씀 계속 하셔야 되고 아까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장사를 거의 한 지금 20년 하고 있어도 어떤 제가 이제 체력이 이제 안 되니까 마음은 제가 이렇게 열정이 있어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어떤 그런 체력이 안 되니까 어떤 그런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그래도 아메를 지금 준비하고 제가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짜 어떤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업이지만은 이제 제가 본업으로 이제 지금 꾸준히 하려고 지금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일단은 이 속에 이 사업을 아직까지는 많은 진행을 못하지만은 아메를 하면서 어떤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제가 배우고 받은 것을 제가 이렇게 주위에도 많이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이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일단은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어떤 그런 열정을 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애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홍 리더님 감사합니다. 그죠? 15년 전에 아메이를 제품만 쓰다가 다시 만나가지고 지금 부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하시는 장사도 너무 잘 되지만 언제까지 노동을 해야 되는 일에 의존할 수 없으니까 아메이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리더님의 말씀 진짜 멋지고요. 여기서 배운 것들 주변에 많이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 본 강의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제 강의 오늘은 사파이어 최보람 리더님께서 주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주제는 아메이의 역사와 가치 및 복제의 의미와 시스템에 대해서 멋지게 강의해 주실 아주 예쁜 리더님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리더님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사파이어 최보람 리더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거제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파이어 최보람입니다. 많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앞에 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긴장을 풀어주셔서 약간 또 웃음도 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긴장이 좀 풀렸네요. 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암의 역사와 가치, 그리고 복제의 의미와 시스템. 제가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조금은 뭐 저도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암의 역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파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창업자의 책은 읽었지만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본 거는 사실 저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고 또 제가 지금 고다이아몬드 스쿨에 입가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느꼈던 부분들 또 리더님들한테 조금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까지 오늘 한번 같이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해 볼게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가 네네. 제가 이제 역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럼 우리가 현 시대에 지금 어떤 여러 기업들의 모든 기업들이죠 사실은 트렌드 방향이 어떻게 되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게 이 ESG 경영이라고 아마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 그리고 사회 또 지배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투명하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ESG에 사실은 아메이가 굉장히 걸맞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거와 또 연관해서 한번 또 이렇게 역사를 되짚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부분을 좀 연결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뭐 알다시피 우리가 아메이가 1959년도에 우리 리치 디보스와 제이벨 엔델의 두 분의 창업자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person to person 마케팅이라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 독창적인 어떤 마케팅 비즈니스였죠. 그래서 탄생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 제품으로는 세계 최초의 생분해 가능한 다목적 농축 세정제인 LOC를 시작으로 이제
그 제품이 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펄슨 투 펄슨 마케팅, 우리 조재천 우리 스포너님께서 항상 펄슨 투 펄슨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스프링 컨벤션에서 그 세계적인 우리 마케팅의 거장 필립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필립 코틀러. 그 교수님께서 그 학자님이시죠. 그분께서 마켓 5.0 앞으로의 어떤 그 마케팅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라고 했을 때 최후의 마케팅이 휴먼 투 휴먼이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펄슨 투 펄슨과 휴먼 투 휴먼이 사실은 뭐 단어만 살짝 틀리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와, 이 우리 창업자 두 분이 굉장히 앞서간 마케팅을 했다. 지금 시대에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마케팅을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하셨고 출발을 하셨다라는 게 정말 저는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때 어쨌든 친환경 액체 세제가 나오면서 이 지구 환경 보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환경, 아까 ESG의 E죠. 환경 활동이 얼마나 기여하는가가 이 기업의 어떤 평가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아메이는 처음에 출발이 이 환경 제품이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1960년대에는 이제 캐나다에 진출을 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10만여 명의 비즈니스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200여 제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액 5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뭐 SA8이라든지 이런 세제류가 또 이제 같이 생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에 이 아메이가 진출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에 80여 개, 우리 지금은 100여 개죠. 뻗어나가는 어떤 사업 확장의 발판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요 기점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이 비즈니스가 합법적이다라는 걸 인정받게 돼요. 이 앞에는 이게 처음 이게 도입되는 어떤 마케팅이고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뭐 마피아 조직이다 뭐 희한한 소리를 많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잡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요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이제 합법적이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이제 아메이가 연매출 1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 성장을 이뤘고 또 이제 호주, 영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뉴트라이트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건강보조식품 회사의 어떤 또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제 연 매출액 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화장품 공장도 세워지고 정수기 등 이런 다양한 제품에 확장이 되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아메이에서 이제 환경이라든지 교육 사업 후원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ABO가 100만 명이 넘어서는 그래서 세계 20개 국가로 확대가 되는 시점이 1980년대다. 그리고 미국 미시건주 이분들의 어떤 이제 그 고향이기도 하고 그 아메이 어떤 공장이 있는 본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지에 이제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이 문을 열게 되고 또 미시건 서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성장시키는 어떤 기폭제 중에 하나가 이제 되는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많이 아시다시피 그 미국 미시건주에 가면 뭐 이제 아메이 어떤 창업자들이 기부한 어떤 이런 그 병원이라든지 또 뭐 문화적인 부분들 뭐 전시회를 연다든지 또 뭐 그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 활성화돼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 ESG의 S에 해당되는 거죠. 이 사회에 얼만큼 기여하는 이 기업의 이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회와의 어떤 적절한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느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때부터도 이게 198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90년대에는 창업자 2세대의 이제 경영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중국과 아프리카로 진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99년에 우리 2000년 딱 들어서기 전에 뭐 어떤 거 있었습니까? 막 인터넷이 그때 이제 막 우리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붐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온라인 이 아메이 그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퀵스타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이가 중국, 남아프리카 등등에서 세계 30
3여 개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규모가 2배 이상이 성장하게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모 회사인 알티코가 설립이 되고요. 또 100여 개 이상의 지역 국가의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제품과 함께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메이의 어떤 이념하고 맞게끔 원바이원 아동복지 캠페인이 실시가 되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삶의 변화를 주고 또 아메이 가족의 어떤 그 단합된 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뉴트라이트 옵티멀 헬스 센터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류의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이런 센터가 또 오픈을 2006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 원바이원, 뭐 우리 한국 아메이도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또 S, 뭐 기업의 이윤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에 이런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들 또 이 S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다양한 우리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 폰에 이제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을 하는 모바일이 이제 활성화되고 소셜 미디어가 이제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꾸준한 매출 증대와 글로벌 생산의 확대로 아메이도 여기에 발맞춰서 또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꾸준하게 또 원바이원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미국 4개의 시설과 인도 그리고 중국, 베트남 뭐 이런 여러 지역에 생산 R&D 그 시설, 생산 설비를 도입을 하고 R&D 시설 확장을 엄청난 투자를 2010년대에는 또 계속 확대해 나갔다는 거.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아메이가 정말 이 시대적으로 잘 발맞춰 오고 있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 코로나의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도 잘 이렇게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아메이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아메이의 비전이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딴 게 없죠. 우리 아메이 창립 이념 이 4가지가 사실은 저는 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자 두 분께서 생각했던 처음에 창립할 때 어떤 세웠던 이념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거죠. 이 단어 자체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꿈이잖아요. 자유롭고 싶고 또 내 가족 정말 잘 해주고 싶고 든든한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고 싶고 또 아까 뭐 돈을 잘 버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잘 더 해갈 수 있을까라는 희망이 없다면 정말 힘들다 하셨잖아요.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성공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 정말 이 수단을 주면서 성공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주겠다라는 게 이 아메이 비즈니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 정말 아메이의 비전이고 이거를 우리가 많이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6가지 가치가 핵심 가치가 있죠. 다들 뭐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정직과 신뢰, 뭐 책임감, 자유기업가 정신, 개인 가치 존중, 성취, 파트너십 이 6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함께 노력하는 게 아메이죠, 아메이. 그래서 내가 먼저 스폰서가 저의 어떤 잠재력을 끌어내서 스폰서가 저를 도와서 제가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살게 됐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또 그 할 수 있다라는 잠재력을 이끌어내줘서 그를 도와서 함께 잘 사는 성장하는 일이 아메이의 어떤 비전이고 가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 일본 아메이에서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초대받아서 하셨던 건데 뭐 이분이 뭐 그냥 초대한다고 그냥 가서 아무 말이나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지켜봤을 때 아메이 어떤 이 기업의 어떤 정말 대단한 점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번 우리 스프링 컨벤션에서 본사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아메이 뭐 글로벌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거의 70~80%가 여성 ABO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그 부분이 여성의 어떤 경제 활동을 참여시키고 그런 장벽을 또 줄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메이가 이런 엄청난 경제의 어떤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 그걸 이제 지켜보신 분으로서 스피치를 이제 해주신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ESG에서 G,
이 지라는 거는 인종이라든지 어떤 성별을 넘어서 얼마나 이 기업이 다양성을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이 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여성들의 어떤 그 경력 단절이라든지 이런 장벽들을 허물어줬던 그리고 뭐 인종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글로벌 아메이가 뭐 이 나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인종이나 종교를 물어보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도 이제 여성 임원진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메이도 저희 뭐 한국 아메이도 그렇지만 우리 배수정 사장님부터 해서 이런 여성 임원진들이 많이 이제 고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아메이가 G에 또 발맞춰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을 봤다면 우리 한국 아메이의 어떤 역사를 간단하게 보자면 한국 아메이는 1991년 5월부터 국내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한국 직접 판매 협회에 등록을 1번으로 등록한 이 제1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등록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직접 판매사 중에서 1위를 지금 계속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특히 좀 이게 눈여겨봐야 될 게 2020년이 어떤 해인가요? 코로나가 이제 터진 발발된 해죠. 근데 이 2020년에 한국 아메이는 어떤 것들을 좀 시도를 했냐 하면 에이클릭스라는 어떤 비즈니스 툴을 통해서 좀 쉽게 심플하게 모바일에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툴을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스트 뷰티 혁신 허브라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뷰티 어떤 산업에 있어서 또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유치를 했고 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디지털 혁신을 또 제휴를 해서 우리가 뭐 카카오톡 가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또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초기 사업자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핀인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뭐 이런 부분을 빠르게 좀 돈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코어 플러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또 시행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본사에서 이거를 또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A라이브 온라인 교육 채널을 오픈해서 진짜 매일매일 우리가 또 새로운 이런 제품이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 어떤 강의들을 들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지금도 이렇게 컨텐츠를 올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메이가 발빠르게 시대를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아메이가 또 그 환경 경영 시스템 이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요게 그 ISO뿐만 아니라 BSI라는 요게 뭐 영국 왕립표준협회라는 뭐 이런 아주 권위 있는 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표준화 기구도 받았지만 그 엄청 권위가 있는 이 영국 왕립표준협회,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이런 표준을 만드는 어떤 이런 기관, 얼마나 그러면 이 역사와 이 유서가 깊겠습니까? 이런 기관에서도 인정한 환경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 ESG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걸 또 입증을 받았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뭐 글로벌 아메이든 한국 아메이든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회사구나. 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진짜 내가 묻고 따지지 않아도 이미 다 검증이 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게 제가 역사를 이렇게 짚어보면서 이렇게 좀 깨달았던 부분입니다. 이거 다 우리 그 어디에 들어가면 있냐면 우리 모바일로 들어가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 소개 부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들어보니까 정말 아메이라는 기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너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데 문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해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아메이를 써보는 그냥 우리는 소비자에서 출발하는 거죠. 소비를 해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제품들이 있고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100% 만족 보증을 활용하면 되고 그 좋았던 내 마음에 쏙 들었던 그 제품들을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부정 광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써보면 좋은 거고 쓰다가 또 그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그게 다 내 회원 자산이 되면서 저의 어떤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나처럼 이렇게 써보고 알릴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을 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계속 써가지고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우리가 그냥 마트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또 좋은 게 장바구니가 나오니까 한 10만 원 정도는 그래 나도 어차피 뭐 마트 가서 그 정도는 쓰니까 라고 이렇게 쉽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 이렇게 바꿔서 장바구니를 써보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품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처럼 이렇게 마트 정도 바꿔서 쓸 사람을 한 3사람 정도, 3그룹이죠. 이렇게 알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한 9% 정도 하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만 쓰면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장을 볼 친구들을 한 3그룹 정도로 만들게 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바꿨었던 그들을 브론즈 파운데이션으로 만들게 되면 나는 브론즈 빌더가 된다. 그러면 내 캐시백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니까 또 괜찮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이게 저도 이제 주부다 보니까 주부들이 아이 육아를 이제 뭐 어린이집 간 사이에 잠깐 이제 추가 수입을 벌기 위해서 나간다 했을 때 뭐 월 한 400만 원, 500만 원 벌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나갑니까? 아니거든요. 그 짧은 시간 힘들기 때문에 보통 뭐 한 100만 원 정도 벌려고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알바를. 그러면 이 브론즈 빌더 정도만 돼도 충분히 그 1차적인 수입으로만 비교를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브론즈 빌더가 돼서 한 100만 원 받아는 거 너무 좋더라는 거야. 이 애기 키우면서도 이만한 일이 없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렸던 이 3분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브론즈 빌더로 만들게 되면 나는 PT가 되고 또 이걸 지속하게 되면 파운더스 PT가 되는 게 이렇게 복제가 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수입의 확장인 거죠. 그리고 이들도 한 2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파운더스 PT로 만들게 된다면 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 그 지중해 크루즈를 갈 수 있는 또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다? 이 복제의 핵심은 일단 복제를 해야 수입이 늘어나는데 복제의 핵심은 뭐다? 바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죠. 이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안 만들어 봤는데 그 뭐 제가 조금 알린 그분들이 갑자기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점을 해내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아메이가 좀 어렵게 다가오고 좀 나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1000만 점을 해내는 일이 아니고 내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9%만 해내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지금은 특히나. 예전에는 뭐 코어 리더 뭐 12% 코어 리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브론즈 파운데이션만 해내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40이면 50살이 올지 안 올지 막 걱정이 되십니까? 50이 내 나이 50이 오겠나 60이 오겠나 걱정 안 해도 40, 41, 42, 50 이렇게 온다는 거지. 나이는 먹어져요. 그런 것처럼 내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해내면 이거는 이제 해내는 거야. 이거는 내가 해내야 되는 거야. 그걸 누가 해내줄 수는 없어요. 뭐 스폰서가 해내주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구도를 짜서 내가 누구와 이 그룹을 짤 건지는 내가 해내는 거지. 이것만 해내면 그 다음에 내가 나이를 먹듯이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는 물론 그냥 거저되는 건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제를 통한 이 복제를 통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복제는 어떻게 할 건데? 내 맘대로 하면 됩니까? 막 잘하고 싶잖아요, 복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번에 우리 그 DBC에 나왔잖아요. 이 맥도날드가 있고 빅도날드가 있는데 둘 다 돈을 잘 번다고 칩시다. 뭐 햄버거 잘 팔려요, 둘 다. 하지만 확장성을 봤을 때 어때요? 빅도날드는 뭐 맛은 있고 그 빅도날드 브랜드 그 집 자체는 장사가 잘 될지는 몰라도 어때요? 지점을 내주기는 프랜차이징을 하기에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그 사장님 감대로 하잖아. 그냥 노릇노릇 할 때까지 굽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청소하고 그거를 지점을 내줬다가는 망하기 일수죠. 근데 맥도날드는 어때요? 맥도날드 내는 사장님이 자기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까요? 돈만 많으면 맥도날드 차리고 스타벅스 차리면 당연히 돈을 벌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그 매뉴얼 똑같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맛이 나온다라는 그 결과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는 계속해서 지점을 프랜차이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내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한 거를 내 감대로 파트너한테 얘기한다고 그게 복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뭘 해야 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 우리 이글드림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다 속해 있는 우리 이글드림 그룹이 가지고 있는 멋진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나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고 내 파트너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복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단계 우리 다 뭐 알고 계시는 거라서 제가 뭐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해도 뭐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뢰를 쌓아서 사업 설명을 하는 이유는 결국 OM을 듣게 하고 또 DBC를 수료하게 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탱크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그분들이 탱크화를 하다 보면 이제 아까처럼 구도를 잡아서 네트워크를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BBS 지금 여러분들이 입가하신 이제 브론즈 빌더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는 BBS 스쿨을 입가하시게 되고 또 이거를 나오게 되면 내가 안정적으로 아까 그 Q를 1000만을 계속 굴려갈 수 있으면서 BBCC 사파이어를 도전하는 스쿨에 또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또 그 BBCC를 수료해서 사파이어가 되면 이게 고다이아몬드 스쿨 GDS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만 단계 밟아가면 누구나 다이아몬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그래서 내 맘대로 내 감대로 파트너한테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매뉴얼대로 안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것인가? 당연히 뭐 아메이를 한다라는 건 탱크화를 한다라는 거니까 탱크화를 안 하면서 내가 뭐 시스템에 접속돼 있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탱크화를 하면서 어떤 방법대로 우리 DBC에 나오는 너츠 앤 볼츠 방법대로 잘 내가 행동을 해가면서 이 아까 얘기했던 단계 그 매뉴얼대로 성공 사이클, 우리 스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BBS나 BBCC, 그 다음에 GDS 이렇게 단계 성공 사이클을 하나하나 밟아나가고 또 내 파트너들이 밟아나가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 리더님들 뭐 학습은 뭐 이미 다 되셨겠지만 어쨌든 차례차례 얘기를 하자면 일단 먼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글드림 그룹에 아이템들이 많죠. 그래서 이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시면 돼요. 뭐 키성장, 다이어트, 디톡스 얼마나 아이템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관심 있는 것부터 뭐 나한테 좀 필요한 솔루션부터 이렇게 확보를 해나가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본사에서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잘하는 팀이 우리 또 이글드림 그룹이라고 본사가 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아이템들을 어쨌든 확보를 해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을 통해서 경험치를 쌓아가야 되는 거지. 이게 시스템에 그냥 내가 DBC 듣고 있다. 그 다음에 뭐 BBS에 내가 입가해 있다고 이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내 경험치를 실전을 통해서 쌓아가야지 이게 진정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업자가 결국 아메이의 기회라는 거는 내가 창업을 하는 거예요. 1인 창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또 1인 기업가들이 많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가 제대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가에서 내가 정말 이 아메이를 창업했다라는 마인드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사업이다라는 개념으로 이 경험치를 쌓아가고 계신지 한번 뒤집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하신 분들, 뭐 가게를 하나 차리신 분들만 해도 아침에 내가 몇 시에 문을 열어서 몇 시에 닫을지, 그리고 내가 손님들한테 어떤 멘트로 뭐 어떤 제품을 얘기를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그분들이 궁리하시고 연구해서 하시잖아요. 그걸 누가 뭐 시켜주는, 뭐 얘기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뭐 하는 게 제일 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메이를 하면서도 내가 창업했다라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스폰서가 시키면 그냥 뭐 이렇게 했다가 안 시키면 안 했다가, 뭐 이게 스폰서 들어오라 하면 들어왔다가 안 들어오라 하면 안 들어왔다가, 얘기를 안 하면 안 들어왔다가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은
내 사업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직장인의 마인드일 경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과연 아메이를 창업했는지, 내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했는지를 한번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사에서 제가 GDS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본사에서 강의를 좀 나오셨어요. 뭐 김경리 교수다, 뭐 그리고 김용섭 소장, 엄청 유명하신 강사를 초빙해서 고다이아몬드 스쿨에 굉장히 좋은 강의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제일 와닿았던 게 본사 강의였어요. 왜냐하면 본사는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메이의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사 강의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얻을 팁들이 많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잠깐 공유를 하고 마칠 건데, 이 항상 우상향은 하죠. 우리가 경제 자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니까 우상향은 하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위기들, 어떤 경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위기가 오는 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통 10년 주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1998년도에 외환위기 우리 IMF였고, 또 2008년 금융대란, 그리고 2020년도 뭐 2021년도에는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었죠. 근데 이 위기 때 항상 엄청난 하이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는 분들, 그분들은 또 핀을 성장을 하고, 그런 분들이 정말 10년이 지나서 완전 이제 독보적인 하이핀으로 가더라,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은 빚이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어려워하는 이 시점에 지금 이제 하이핀이 나올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우리 많이 듣고 계시는 뭐 새로운 이제 경제가 탄생을 했죠. Vnomics라고 해서 K자형 양극화가 된다. 그래서 잘 된 사람 더 잘 되고요. 안 된 사람 더 안 되는. 그래서 우리 2022 트렌드에도 나왔죠. 김난도 교수님이 호랑이가 될래, 고양이가 될래. 결국 호랑이가 되거나 고양이가 되거나. 그래서 잘 되거나 완전 이렇게 밑으로 꺼지거나. 그래서 자산도 상위 1%에 있던 뭐 5% 안에 있던 부자들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부자가 됐대요. 막 부동산이 장난 아니고 막. 근데 이제 없었던 사람, 돈이 없는 막 그 영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 돈이 막 더 없어진 거예요. 막 빚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완전 자산도 K자형으로 가려고요. 디지털도 어떻습니까? 이게 막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됐잖아. 뭐 코로나에 오프라인이 없으니까 다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응한 사람은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고, 그 적응하지 못했던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요즘은 가면 다 그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그럼 주문도 이게 사람이 안 받아. 이거 다 기계로 해야 되고. 그럼 그 디지털 능력이 떨어지면 완전 이게 또 떨어진다는 거지. 이 삶의 자체가 고립화되고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어떠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메이도 완전 K자가 돼가고 있대요. 지금 중간이 없대. 중간이 어떻게 되고 있다? 완전 그룹의 격차가 장난이 아니래요. 잘 된 사람 더 잘 되고 막. 근데 그 본사에서도 좀 예상을 이제 온라인,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온라인 비즈니스가 되니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좀 뛰어난 역량이 있는 개인의 어떤 그런 그룹들이 또 이렇게 활성화되고 더 잘 될 수 있잖아. 그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그런 그룹은 없대요. 없고 원래 잘했던 그룹, 빅4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잘했던 그룹이 더 잘 된대요. 이렇게 K로 착 올라간대. 근데 뭐 이렇게 못하는 뭐 이런 조금 뭐 저조한 데는 더 저조해지. 중간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 빅4에 우리 이글드림 그룹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넥스트 노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뭐 조직, 뭐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런 그룹도 마찬가지고, 어떤 데가 살아남느냐? 첫 번째로는 변화에 맞게 빠르게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로 보자면 중간 리더들, 우리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사실은 중간 리더죠. 이렇게 홈미팅도 조금 할 수 있고, 뭐 얘기해 보라면 이렇게 조금 얘기도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학습이 되어 있는 이런 중간 리더들이
강화되어 있는 팀이 굉장히 성장을 한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빨리빨리 밑에 있는 어떤 건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한 조직이 또 성장을 하고요. 솔루션 프로바이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그거를 빨리 어떤 솔루션화 시키는, 우리 엘사 나왔을 때 우리 뭐 김지영 우리 팀에도 우리 그 조혜낭 패밀리에도 우리 김지영 리더님께서 그 자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걸 빨리빨리 만들어서 보급하는 이런 팀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더라. 그리고 규모의 경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온라인화가 되고 개인화가 되면서 고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고립이 되다 보니까 외로워요.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는데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느냐?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큰 조직에 잘 되고 있는 데에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한대요. 거기에 소속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이글드림이 잘 되는 이유가, 이글드림은 어때요? 너무 큰, 우리가 제일 엄청 매출도 높고 잘 나가는 교육비가 많은 그룹이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다 좋아하는, 그리고 시대에 딱딱 지금 필요한 이런 강의들을 해주는 뭐 김미경 씨라든지 김경희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OSR을 열어주고 이런 부분들. 사실은 다른 그룹들은 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연대요. 근데 우리 이글드림 그룹은 이런 거를 이렇게 적재적소에 탁탁 이렇게 해주잖아.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 이거에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GDS도 그 본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고다이아몬드 스쿨을 만들고 싶은데 다른 이런 조금 이렇게 매출이 작은 그룹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그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뭐 스쿨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이글드림 그룹만 해서 이렇게 모아도 어쨌든 막 몇십 명이 되니까 그런 걸 열 수 있는 그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뢰를 내가 높이기 위해서는 내 자기 중심성을 낮춰라. 뭔가 이기적인 생각을 좀 낮추고 뭐를 높여라? 능력과, 그러니까 전문성이죠. 능력과 일관성 그리고 친밀감을 높이면 나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다. 신뢰가 높은 사람이 사업을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까 뭐라 했어요? 규모의 경제라고 했잖아. 조금 바뀐 게 나를 신뢰하는 내 개인의 어떤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룹의 어떤 그 규모, 그룹의 어떤 성장을 신뢰하더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집단 지성, 함께하는 이런 지성, 우리 지금 BBS가 지금 이 집단 지성인 거예요. 함께하는 이런 커뮤니티를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잘 되고 있으면 그걸 다시 사람들이 신뢰하고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룹이 일관되게 잘 하고 있고 또 친밀감까지 있고, 거기에 뭘 낮춰라고요? 내 이기적인 건 좀 낮춰야 돼. 그래서 뭐 만약에 뭐 패밀리나 어떤 뭐 아니면 팀에서 리더님 이거 좀 해보세요 하면 나 저는 그거 못해요. 아이고 뭐 내가 말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내가 좀 팀에 참여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내 그룹, 우리 그룹이 잘 되는 거, 우리 팀이 잘 되는 거에 내가 진짜 일조를 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 옛날에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해지는 지금 시대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내 개인의 능력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요, 사람들은 나에게 협력을 하고 생산자가 되고 서로 돕는 사람이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되면 서로 경쟁하게 되고 파괴하게 되고 뭐 불평불만하고 막 투쟁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 이게 깨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그룹의 어떤 신뢰를 높이는 데에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는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제가 뭐 사파이어라서 뭐 리더님들은 지금 뭐 지금 브론즈 뭐 빌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다 충격을 받았고 이런 환경들이 많이 흔들리게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K자에 지금 딱 중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지금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올라갈 거냐, 아까 그 호랑이가 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내가 고양이가 되고 저로 밑으로 처질 거냐. 이거는 지금 여기 계신 누구나, 뭐 하이핀에 계신 분이든 뭐 지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 의지에 따라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K의 어떤 갈리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다 놓여 있다는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절박하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간절하고 너무 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K로 위로 우상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정말 정확한 원본이 돼야 된다. 아까 그 9% 브론즈 파운데이션만 되면, 정확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시스템 안에서 복제를 한다면 절대 이게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팀의 힘을, 아까 그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근데 개인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정확한 원본, 내가 되는 거 부분, 그 다음에 시스템을 내가 정말 내가 창업했다라는 마인드로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느냐, 시스템 활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모두가 다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로에 지금 다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지 저는 묻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아멘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멘 안 하는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있을 거야 아마.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언니가 해가지고 제가 조금 도와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멘 하세요 하면은 조금 약간 쭈뼛대면서 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네, 아메이를 지금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자산 수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의 자산 수입을 지금 가열차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나를 어떻게 브랜딩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지는 저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지금 이 푸푸가 하잖아요.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일한대요. 그래서 그냥 햄버거 주문받고 드라이브 스루로 그냥 이렇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는데, 근데 똑같은 일인데 밑에 푸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서비스 업계에서 2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한 다국적 기업의 관계자였습니다. 그 안에서 자동차 산업과 협력하는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직업인데 어때요? 저는 이 밑에 문장을 보면서 테슬라에서 일하는 거 자동차 산업이라 하니까 엄청 이 사람이 궁금해지더라고. 그리고 되게 매력 있지 않나요? 이게 뭐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일한다라는 걸 알게 되더라도, 그게 허무해지더라도 되게 이 사람 참 매력 있다 이런 생각 안 드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메이 하는 거를 어떻게 소개할 거냐,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은 브랜딩이잖아요. 이달 뭐 아마그램에도 나왔던데, 그래서 내 일에 대한 어떤 사명이나 가치를 정의해 놓지 않으면 이 소개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메이 창업자 리치하고 제이가 얼마나 그 아메이에 대한 그 철학, 가치를 명료하게 해놨기 때문에 전 세계 300만 명의 ABO의 어떤 가슴에 불을 지피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게 철학이 없다면, 절대로 어떤 사명이나 가치가 없었다면 절대로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치킨은 살 안 쪄, 내가 살쪄, 이런 얘기 있죠. 그런 것처럼 아메이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메이 하는 나를 어떻게 브랜딩하고 계신지를 한 번 더 또 질문을 해보고 싶었고요. 저도 사실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엄청 잘하고 사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좀 깨닫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어서 같이 좀 공유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사파이어 최보람 리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네요. 두 개의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환경과 내 태도. 좋은 환경에 저희는 들어와 있고요. 환경은 정말 최상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건지 한번 저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예. 이어서 과제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SOP,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잘하신 리더님의 발표를 듣도록 할게요. 5조의 김현주 리더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조의 김현주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SOP 주제로 스피치를 할 수 있게끔 많은 리더님들이 잘하셨는데 저를 선택해 주신 5조 팀장님 석선영 리더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SOP 만드는 거를 제가 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을 만났을 때 SOP 추천해줄 때 가장 제가 많이 하는 말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혜택이 엄청 크다고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생성으로 매월 자동 결제가 되고 자동 배송이 되고 그 장기 구매 혜택을 좀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일단 하나 먼저 이제 주문해 보고 나중에 결정할게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SOP를 하면 저희가 가격이 좀 매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주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라 좀 얘기해주면 모든 분들이 또 오케이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간편하다라는 거를 조금 인식시켜 주는데 언제 어디서나 이제 마음껏 또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그리고 바쁜 직장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술자리가 많은 특히 남편한테는 이제 가방 안에 쏙 넣어주면 된다고 얘기하거나, 학생들은 가방 안에 조금 몇 개를 이제 넣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얘기해주면 대부분 엄마들은 남편도 챙겨주고 싶고 아이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간편하다는 걸 얘기해줄 때 좀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 개의 영양제를 제가 소비자분들 만나다 보면 영양제를 이제 뚜껑을 열기까지가 되게 힘들다, 그리고 귀찮다, 매번 챙겨 먹기가 힘들다고 얘기할 때 그런 번거로움을 좀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생애 주기에 맞게끔 나와 있어서 꼭 필요한 영양제를 담았다고 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에 꼭 맞긴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추가해서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소비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더 부족한 부분, 요거까지 좀 들어가면 더 좋겠다라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좀 넣다 보면 그것까지 또 다 함께 결제하는 또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봐도 그 포장지가 너무 세련된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본인이 먹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이제 선물로도 이렇게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먹어봐도 봉지가 그 색깔이 또 색감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아하게 또 봉지를 뜯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어느 누구에게나 샘플링을 해도 그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AM, PM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똑같은 소비자분들은 다른 게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AM, PM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을 또 얘기해줘서 이게 좋았고, 그리고 영양제든 사람들 앞에서 꼭 먹어라 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을 조금 얘기해주면 관심 있어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SOP가 들어가면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신뢰 쌓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이걸 드시면서 뭐가 좋았고 뭐가 불편했고 이걸 드셨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있고, 이런 불편한 점을 좀 해결해, 제가 다 해결은 못 해주겠지만 뭐 다른 제품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준다던가 더 추가를 해서 드실 수 있게 한다던가 꾸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신뢰를 더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SOP에 대한 신뢰가 쌓이다 보면 뭐 아이들만 먹었다면 그 다음에 남편, 그리고 본인, 부모님까지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정말 그 아메이서 정말 효자 상품이라고 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일어나는 그런 포인트와 그리고 공짜 혜택을 좀 알게 된다면 정말 본인이 먹고 정말 온 가족에게 아니면 저희 이제 뭐 친정이든 시댁이든 이렇게 정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최애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6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 소비자분들을 만날 때 일단 SOP를 얘기할 때는 이 6가지를 좀 대화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현주 리더님 잘 들었습니다. 그냥 SOP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가지고 싸게 먹고 공짜 먹는 것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리더님 노하우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5조의 유원중 리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오조의 유원종입니다. 저는 그 매장에서 우연히 그 스폰서님을 만나 이 제품을 애용하면서 정보를 듣고 이 대화도 하면서 정확히 제대로 아메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뒀을 때, 제게 끊기는 그 수입과 그 불투명한 저희 노후에 대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제가 연금성 추가 소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아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스폰서님의 도움과 가르침이 힘이 컸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고 BBS에 입교하게 되었고, 꼭 과제라고 하기보다는 당연히 그 해야만 하는 나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아내와 딸이 열정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를 비롯해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아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더블엑스는 제가 한 10년 정도 제가 애용해 왔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좋다, 이 좋은 것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몇 년 전 타 지역에 일하러 갔을 때 챙겨가지 못하면서 못 먹고 일하게 되었는데,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능률도 떨어지고, 그걸 느끼면서 이 더블엑스의 소중함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왜 먹어야 하는지 등등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더더욱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맨 처음 추천하는 제품이 제가 이 더블엑스이고, 제게는 최애 아이템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몸에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치료가 아닌 그 예방의학으로 적극 권유하고, 그들 스스로가 지킬 수 없다면 강제로라도 지켜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100여년도까지 SP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이 구간을 지나가서 반드시 수입의 속성을 바꿔놓고 싶습니다. 반드시 바꿔놓겠습니다. 연금성 인재소득으로. 이상입니다. 네, 유원종 리더님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네, 리더님 원하시는 대로 되실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BBS 6주차를 마무리할 건데요. 마무리 말씀 준비하고 계신 멋진 리더님이 계세요. 저는 이 두 분을 제가 첫 여행인 크루즈 여행을 갔을 때 아침 조식을 먹으면서 만났거든요. 너무나 비주얼도 멋지고 그때 당시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여행 오길 잘했다라고 첫날 아침에 느꼈던 그런 분들이세요. 예, 마무리 말씀하실 분 모시도록 할게요. 네, 이창선행 박진국 리더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창선만 나왔습니다. 네, BBS에 여기 들어오신 리더님들, 지금 이제 6주차 달려오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만큼 잘 안 되죠? 마음 같진 않으시죠?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내 마음처럼 잘 안 돼요가 저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왜 마음처럼 잘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다 여기 다 직장인 아니면 자영업을 하셨죠. 네. 그런 내가 바로 일을 하면 바로 돈이 나오는 형태의 일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를 근로수익이라고 하죠. 네, 저도 물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지속해서 계속 나오는 연금성 수입 때문에 이걸 선택하신 거잖아요. 아마 아메이 사업의 1차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시는 분은 저는 여기에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타입의 수입, 근로 수입, 일을 해서 버는 돈,
그러니까 내 노동력을 부어서 나오는 돈을 버는 형태에서 내가 한때 열심히 했던,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았던, 예, 그것이 일을 해서 나오는 수입의 형태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3%에서 21%의 구간에 지금 여러분들 계시죠. 네. 이 구간은 여러분 내 수입의 성격을 바꾸는 구간입니다. 네. 근데 내 수입의 성격을 바꾸는 구간이 어려울까요? 내 수입의 크기를 바꾸는 구간이 어려울까요? 어떤 구간이 어려울까요? 수입의 성격을 바꾸는 구간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3%에서 21%까지 가는 구간에 사실은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입의 성격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 1차 보너스의 구간은 내가 이번 달에 몇 퍼센트를 해서 얼마의 돈이 나왔어, 얼마의 캐시백이 나왔어. 그거보다는 내 수입의 성격을 바꾸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이 구간을 빨리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1차 보너스의 구간을 빨리 지나가셔야 그 다음에 구간이 옵니다. 무슨 구간인데? 내 수입의 크기를 키우는 구간이요. 그것이 2차, 3차 보너스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1차 보너스 구간에서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BBS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지금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내가 벌던 수입에서 수입의 성격을 바꾸는 시기이기 때문이고, 내 수입의 성격을 바꾸기 때문에 뭐가 제일 많이 바뀌냐면요. 여러분들의 관점, 프레임이 제일 많이 바뀌셔야 됩니다. 생각이 제일 많이 바뀌셔야 되는 저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 제일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노력에 대한 크기요. 열심히에 대한 생각이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바뀌셔야 돼요. 그 전에 노동 수입을 벌 때, 직장을 다닐 때 마찬가지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에서 이만큼이 나왔다가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노력했는 것에 생각을 하는 거죠. 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일들은 근로수입을 하던, 저도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만큼 쏟아 부었는지가 되게 포커스인 거예요. 내가 얼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몇 시간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메이도 내가 몇 달을 했는데, 몇 년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쇄성 수입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넣는 인풋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내가 내는 결과물,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요, 아메이를요 10년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2년째 아메이 사업을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궁극으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시는 거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포커스, 프레임을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의 변화가 이 1차 보너스 퍼센트 구간에서 꼭 있어야 됩니다. 아메이가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지, 이 비즈니스가 힘든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이지 아메이 사업이 힘들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될 수는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이 1차 보너스 이 구간은 첫 번째 이 BBS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내가 브론즈 빌더가 돼야 돼,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세레그의 구조를 갖춰야 돼.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브론즈 빌더라는 것보다 여러분들 네트워크의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6%의 레그를 만들려면 몇 명 정도 있으면 돼요? 쓰는 사람 10명 정도가 있으면 6%가 됩니다. 그럼 나는 이 부족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결국은 브론즈 빌더가 목표가 아니고요. 브론즈 빌더의 구조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빛, 에메랄드. 여러분 그걸 보고 저는 이 구간을 지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15% 666을 맞추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면
에너지가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력을 갖추겠다. 왜? 결국 내가 브론즈 빌더는 지나가는 핀이고 세력을 갖춘 내 구조의 최대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죠. 그걸 보고 세력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브론즈 빌더는 지나가는 핀이고요. 만약에 브론즈 빌더를 하셨다면 그 구조를 Q12 12달 계속해서 유지하시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지실 피의 최소한의 피는 저는 플래티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론즈 빌더의 구조를 어떤 핀을 했으면 그 핀을 내가 Q12 계속 유지해봐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넣으시는 에너지 되게 많은 거 압니다. 왜냐하면 해봤으니까요. 네. 내가 궁극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저는 매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가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아직 내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완전히 프로다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내가 아미 사업을 하는 걸 주저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말을 잘할 수 있는데 나보다 낫거나 쟤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는 자신감 있게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또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실망하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나의 부족한 실력을 메꿔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의 외적인 자세와 여러분들의 말투입니다. 내가 조금 잘 모르고 부족해도 말투를 정확하게 하시려고 애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네, 부족할 때는 그걸로 조금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아마 자극을 받으실 겁니다. 자존심 상한 일, 오게 받는 일 많으시죠? 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지 않을 만큼 많아야 된다.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은 내가 아메이를 포기하지 않을 만큼 그 경험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극 받으십니까? 별로 자극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받는다 해도 그 자극이 아주 짧게 지나가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자극도 받고 부정적인 자극도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자극이 있어야 여러분 성장합니다. 너무 그 자극이 없다가 우리가 그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내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으니까 반드시 자극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자극은 여러분 성장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시거나 또는 막 열정이 뭐 저 스프링 컨벤션처럼 아 정말 아메이 대단해 이걸 어떻게 알리지? 이건 긍정적인 자극이죠. 또는 부정적인 자극 너무 자존심 상할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저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꼭 보여줘야 되겠다. 내 말이 맞다라는 거 꼭 증명해내줘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구간을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려야 되겠다. 사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메 사업을 선택했잖아요. 네. 그 다음이 가치 실현인 거고요. 전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는 이 비즈니스가 정말 괜찮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수입의 성격을 바꾸는 구간을 저는 집중하셔서 지나가시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능력하고 그거 상관없고요. 집중과 상관 있습니다. 3개월 집중하시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내년 회계연도 9월 달에 21% 이상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로 Q 카운트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요. 뭐 하면? 집중하시면. 저는 아메이 사업이 방법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해요? 라는 방법보다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을
이 21% 구간을 빨리 지나가셔야 되는 이유를 좀 먼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의 형태를 바꾸고 그 다음부터 뭐 하는데 수입의 크기를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수입의 형태를 먼저 바꿔야 수입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 수입의 크기가 1년, 2년, 3년, 4년 내 노력을 계속 넣을 때마다 수입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거죠. 근데 수입이 커져 나가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데 수입의 형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21%의 구간을 지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 구간 중에 계시는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집중해서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방법도 나한테 100% 맞는 방법이 없어요. 해보고 나한테 맞게 바꿔보고 해보고 실행해보고 실행이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3개월 집중해서요. 이 21% 수입의 성격을 바꾸는 이 구간을 저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시길 바라고요. 내년 9월에 모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큐 비즈니스 21% 이상의 비즈니스를 재밌게 진행하실 수 있는 조항 패밀리의 BBS 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견도 끝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선 리더님의 멋진 마무리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주제 강의를 통해서 또 희망을 봤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저평가될 때 그때가 기회라고 하듯이 아메사업 지금 코로나 저점을 찍을 때 지금이 또 기회가 아닌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소회의실 들어가서 애프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수고하셨습니다.